자, 오늘은 그리기 조각과 클립아트 삽입하기입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3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글 열게요. 자, 한글 열어주시고 세문서에서 입력 탭을 좀 볼까요? 자, 여기 입력이라는 탭을 누르면 한글 문서에 무엇인가를 넣을 수 있는 창들이 떠요. 여기에서 그리기 마당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은 여러가지 그리기 마당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그리기 마당은 뭐냐면 이 한글 2010이라는 이 버전에서 제공해주는 그림들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기 마당에 그리기 조각에서 선택할 꾸러미를 전통 미풍양속을 골라볼게요. 전통에 있는 미풍양속, 전통의 미풍양속. 그러고 여기에서 씨름을 선택하시고 넣기를 하시면 씨름을 이렇게 끌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끌어서 넣어보죠. 자, 그림이 나타나면 이 그림 가장자리 보면은 이런 점들이 보이죠. 이 점을 크기 조절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서 끌면은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림 안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네 방향 화살표 떴죠. 이때 마우스를 누르면서 옮기면 위치 또한 내가 원하는 곳에 옮겨둘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크기도 조절해 보시고 위치도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해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뭔가 집어넣는 거니까 입력으로 갈게요. 입력에 그리기 마당을 선택합니다. 클릭. 그리고 그리기 마당에서 클립아트 탭을 선택을 하고요. 클립아트. 선택할 꾸러미에 스포츠를 선택을 해주세요. 스포츠. 클릭. 그러고 개체 목록에서는 산악자전거를 선택하신 후에 넣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넣기 클릭. 그러면 아까 전과 같이 플러스 모양이 떴죠. 이때 32페이지 5번 마우스를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끌어주세요. 그러면 자전거 사진이 들어갔죠. 자, 그림 탭에 보시면 이 그림이 선택되어 있을 때 그림이라는 정황 탭이 떠요. 자, 이 그림 탭의 효과 그룹에서 네온을 강조색 15pt라는 걸 골라주세요.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이름이 뜨거든요. 이렇게 강조색 15pt 얘를 클릭. 그러면 그림에 이렇게 옅은 네온 효과가 설정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효과도 한번 줘볼 건데요.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림의 스타일 그룹에서 이쪽 있죠? 스타일 그룹에서 요 옆에 목록 단추를 선택하신 후 옅은 테두리 반사라는 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또 메뉴가 바뀔 거예요. 자, 일단 얘네들 그림들이 위에 있다 보니까 글씨 적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좀 내릴게요. 이렇게 끌고 내리면 돼요. 그럼 위에를 클릭하시면 커서 생길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스포츠. 어떤 뭐 서식에 대해서 뭘 어떻게 줘라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글씨만 좀 크게 해볼까요? 블럭 지정해서 글씨를 뭐 제목이니까 20포인트 가운데 정렬해서 예쁘게 배치해 볼게요. 그리고 혹시 팜초롱 바탕이 좀 재미없게 생겼잖아요. 좀 제목답게 좀 굵게 하실 분은 글꼴도 바꿔보셔도 돼요. 여기 책에는 몇 포인트를 해라, 뭐를 줘라 이런 얘기가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32페이지 보니까 언젠가 또 살짝 넣었어. 그죠? 그래서 저희도 그냥 제목을 간단하게만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요거 잘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시고 잘 되신 분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면 되겠다. 저장하기. 내 컴퓨터에 있는 USB를 꽂았나요? 내 컴퓨터에 본인 USB가
꽂혀 있으면 있겠죠. 없으시면 지금 꽂아서 인식되면은 저장하시면 돼요. 본인 USB에 한글 연습 폴더에 저장 눌러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서 새 문서 또는 여기 종이 접힌 요 모양을 누르셔도 돼요. 클릭. 자, 이번엔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그리기 조각을 삽입하고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적어보죠. 별별 우리나라 전통 놀이 소개. 사전 놀이 적당하게 띄어서 사물놀이, 널뛰기 적당하게 띄어서 쥐불놀이. 자, 이렇게만 일단 만들어 보세요. 자, 제목 부분인 우리나라 전통놀이 소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I자 모양 나올 때 드래그 해주셔도 되고, 요 바깥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보면 흰색 화살표 나올 때 클릭하셔도 돼요. 글씨체는 궁서체, 그 다음에 얘가 20포인트. 그 다음 차전놀이, 사물놀이 얘네들은 범위를 잡아서 글씨체는 궁서체, 크기는 15포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우리나라 전통놀이 소개 요 글씨는 색깔이 약간 갈색이니까 글자색은 탁한 한갈로 줄게요. 자, 차전놀이 여기서부터 이제 꾸밀 건데요. 입력에 보시면 그리기 마당이 있었죠? 여기서 그리기 조각 탭에서 여기 전통 미풍양속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차전놀이를 골라요. 그러고 넣기. 그 다음 끌어서 그리면 돼요. 자, 두 번째 사물놀이도 마찬가지로 입력에 그리기 마당. 사물놀이를 넣기.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 널뛰기도 마찬가지로 입력에 그리기 마당. 그래서 여기서 널뛰기를 찾아주시고 넣기, 드래그. 그 다음 쥐불놀이도 마찬가지로 입력에 그리기 마당. 여기서 쥐불놀이를 선택하시고 넣기, 드래그. 자, 이렇게 만든 후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에서 저장하기. 한글 연습으로 저장 위치가 잘 뜨면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는데, 경로 한번 다시 확인해 드리면 내 컴퓨터에 있는 본인 USB 드라이브에 있는 한글 연습이라는 폴더였어요. 따닥 해서 우리나라 전통놀이 소개로 저장. 여기까지 해보세요. 안 되신 분 질문 주세요. 자, 다시 그러면은 파일에서 새 문서 열어올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가족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적죠. 자, 가족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글자를 선택하셔서 얘는 HY 강B 형식으로 할게요. HY 강B. 그리고 크기는 30포인트. 없으면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복합니다가 30인 것 같고요. 가족과 함께하면 이라는 글자는 24포인트로 맞출게요. 색깔은 지금 보니까 가족과 함께하면 파란색, 행복합니다는 빨간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행복합니다 글자는 기울여져 있으니까 기울인 꼴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됐는지 보고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그림은 그리기 마당에서 가져올 건데, 입력해 보시면 그리기 마당 있습니다. 그리기 마당 들어가셔서 여기서는 클립아트로 갈게요. 클립아트. 자, 클립아트에서 보시면 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꾸러미 중에 가족을 찾아주세요. 가족.
클릭. 그 다음 가족 10번을 선택하시고 넣기. 그 다음 끌어서 그립니다. 쭉 드래그. 자, 가족 요거 들어와 있는지 한 번씩 보고 여기다 효과 낼 거예요. 이 사진이 선택이 돼 있을 때랑 선택이 안 돼 있을 때가 달라요. 선택이 안 돼 있을 땐 여기가 메뉴가 뭐가 안 뜨죠. 이 사진이 선택이 돼 있을 때 그림이라는 정황 탭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네온에서 강조색이 15p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깁니다. 자, 입력의 그리기 마당 가족의 15번 15번을 선택해서 넣어요. 드래그. 자, 이 15번은 그림 탭에서 15번이 선택되어 있을 때 이 그림 정황 탭이 떠요. 근데 다른 탭이 눌려 있어서 당황하신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그림 보이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바뀌어요. 옅은 테두리를 줄여요. 옅은 테두리 3pt. 그러면 가장자리가 좀 옅어졌죠? 부드러워졌죠? 다시 반사에 가서 이번엔 2분의 1 크기 근접. 이렇게 누르면 밑에 이렇게 그림이 비쳐서 보입니다. 여기까지 다 되신 분은 마찬가지로 저장해 볼 건데요. 파일에서 저장하기. 아마 한글 연습 폴더가 뜰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계속 한글 연습 폴더에 저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경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내 컴퓨터에 본인 USB를 꽂으면 본인 USB 이름이 떠요. 따닥. 그 다음 한글 연습 폴더를 따닥. 그러고 저장하시면 돼요. 자, 파일에서 불러오기 들어갈게요. 파일에 불러오기. 내 컴퓨터에서 본인 USB로 들어가셔서 눈이 편한 한글이라는 폴더로 가세요. 여기 065대산 탐방을 찾을 건데 이게 찾기 힘드시면 요 이름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65대산 탐방을 열어주세요. 아까랑 좀 다른 거라면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입력에서 그리기 마당을 활용했죠. 그리기 마당은 기본적으로 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그림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용할 거는 입력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뭐냐면 내가 집어넣을 어떤 핸드폰 사진도 좋고 아니면 인터넷 사진도 좋고 그러니까 원래 이 한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지 않는 컴퓨터에 저장된 그림들 그런 걸 가져온 게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그림 넣기 대화 상자가 뜨는데 경로는 어디로 가시냐면 저번에 우리 예제 파일에 그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본인 USB 있죠? 따닥. 여기서 눈이 편한 한글이라는 폴더를 따닥. 그런 다음에 내가 집어넣을 사진이 06 사진 1번이니까 선택하시고 넣기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졌을 거예요.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입력의 그림. 경로는 내 컴퓨터에 있는 본인 USB 드라이브 안에 눈이 편한 한글 폴더 안에 사진을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된 상태로 사진 1번을 선택해서 넣기를 하면요. 얘가 자동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36번에 3번 그림을 넣을 위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각형들이 생겼죠. 이때 눌러서 끌어서 원하는 사이즈로 줄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36페이지 3번까지 진행한 내용입니다. 자,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그림 정황 탭에서 반사를 클릭하시고 2분의 1 크기 4pt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2분의 1 크기로 반사가 되고 4pt만큼 떨어져서 나왔죠? 그 다음 그림이 선택된 상태로 그림 탭의 속성 그룹에 여기서 대비를 클릭하시고 여기 높게 해서 플러스 40%를 누르면 40만큼 대비가 또렷하게 선명하게 수정이 될 거예요. 자, 입력 탭을 클릭하고 그림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입력에 그림. 그림 넣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사진에 있는 폴더를 선택해 이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그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폴더가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냥 그림을 고르면 되겠죠. 지금은 06 사진 3번을 선택하시고 넣기. 그러면 06 사진 3번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줬어요. 그러면 클릭하시고 가장자리에서 크기 조절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근데 뭔가 이게 딱 이렇게 커서가 생기고 좀 불편하죠, 이동이.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림을 넣으실 때 글자처럼 취급을 한 경우가 이래요. 책에는 이 부분까지 설명이 좀 안 되어 있어서 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내가 얘를 배치를 내 맘대로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할 때는 따닥 더블 클릭을 해보면 위치에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풀어버리고 설정하시면 얘도 풀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끌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배치할 수 있어요. 아까 쥐불놀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는 경우는 글자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하거나 배치를 할 때 조금 편하기는 한데 내 맘대로 배치하기가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아직 개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얘기 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럴 때는 더블 클릭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풀어주시면 일반 개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싶으실 때는 이 사진이 선택되어 있을 때 그림이라는 정황 탭에 자르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르기를 누르면 여기 끝에가 이렇게 까만색 뭐 표식 같은 게 생기죠? 이렇게 끌어서 필요한 영역까지만 남기고 다른 빈 곳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필요한 데까지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찍다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다 보면 뭐 손가락이 같이 찍히거나 그런 경우들 있으시죠? 아니면 저기 나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찍히거나 그러면 사진을 그 부분만 자르고 싶잖아요. 선택하시고 그림에 자르기 하시고 필요 없는 데까지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만큼만 필요하면 이렇게 냅두고 딴 데 배경을 찍으면 이렇게 내가 필요한 영역만 잘라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너무 잘랐다 싶으면 자르기 눌러서 다시 펴도 돼요. 자, 자르기 기능 설명드렸는데요. 질문사항 일단 받고 따로 질문 없으면 9번, 10번과 같이 조금 더 수정해 볼게요. 자, 그림의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뭐 크기를 확대하려는데 그거는 클릭하시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림 탭에 옅은 테두리로 가서 CPT를 주시면요. 10포인트만큼 테두리가 옅어졌어요. 그리고 네온을 선택해서 강조색 3, OPT 이렇게 누르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네온 효과까지 예쁘게 들어가집니다. 얘를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얘는 불러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처럼 그냥 새로 작성한 게 아니라서. 자, 경로는 내 컴퓨터에 있는 본인의 USB 드라이브로 가셔서 한글 연습 폴더를 따닥 5대3 탐방 이름 그대로 저장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가 아니라 이전에 컴퓨터 인터넷 놀이 할 때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문서를 작성해서 그 문서 안에 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사진 저장하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때 이제 진달래도 저장하고 벚꽃도 저장해 보셨을 건데 그거를 여기다 불러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서 작성하실 때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죠. 파일에서 불러오기 06 연습 1번을 불러올 건데 내 컴퓨터에 있는 본인의 USB 안에 있는 눈이 편한 한글이라는 폴더 안에 따닥 여기서 06 연습 1번을 열어주세요. 피톤치드와 366 요거 적은 거야. 뭐 우리도 작성할 수 있죠. 그쵸? 자, 여기 밑에다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을 건데요. 그림을 넣을 때는 입력의 그림. 그래서 06 사진 2번 서식을 선택하시고 넣기 하면 그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그림의 밑에 여기 황토색 마당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르고 싶다면 그림을 선택하신 후 그림 도구 상자에 자르기 있어요. 자르기를 눌러서 필요 없는 만큼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위에도 좀 자를 거면 이렇게. 그런 다음에 가장자리를 테두리를 옅게 하려면 그림 탭에 옅은 테두리 CPT 이렇게 골라주시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흐리게 테두리가 쳐졌죠?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이거 저장하셨으니까 파일에서 불러오기 06 연습 2번을 여십니다. 자, 수목원의 탐스러운 꽃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이제 제목이고요. 우리 본인 성함 한 번씩만 좀 적어줄래요? 아, 누가 뽑았는지 알려고. 자, 일단 본인 이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뭐 이름 색깔 바꾸고 싶으신 분은 바꾸셔도 되고 이름이 너무 크다 싶은 분은 이름 선택해서 크기 조절해도 돼요. 이건 뭐 자유자재로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오른쪽 정렬 해놓으려면 오른쪽 정렬 해도 되고 본인 맘대로 요거는. 자, 여기다 그림을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입력에서 그림. 자, 그러면 우리 눈이 편한 한글에 지금 가져올 그림은 06 사진 4번이죠. 자, 요거 선택하실 때 혹시 나는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고 그냥 지금 끌어서 그리겠다 하시는 분은요, 요걸 풀면 돼요. 글자처럼 취급을 아예 그려놓은 상태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풀 수 있지만
그리기 전에 풀어서 가져오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거든요. 그럼 06-4번 요거 선택했죠? 글자처럼 취급 요 밑에 있는 거를 체크를 풀고요. 그럼 자동으로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요대로 넣기를 하세요. 그럼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나와요. 이때 마우스로 끌면은 아까 우리 요거 그리기 마당에서 끌어서 넣은 것처럼 끌어넣을 수가 있어요. 아마 사진을 2개 이렇게 내가 맘대로 배치하려면, 그러니까 여러 개 배치하려면 요 개체로 되어 있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넣어 보시고요. 여기 효과를 넣을 거니까 그림이 선택되어 있을 때 그림의 스타일에서 에메랄드색 네온 스타일을 지정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사진을 하나 더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입력에서 그림 06 사진 5번을 넣기 해서 드래그, 필요 없는 부분은 그림에서 자르기를 이용해서 잘라내시면 돼요. 가장자리를 흐리게 할 때는 옅은 테두리에 여기서는 OPT, 그리고 밑으로 반사되게 할 때는 반사의 2분의 1 크기 8pt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얼렁 만들어 보실래요? 자, 여기 쪽에 보시면은 편집용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쪽에서 이 세모를 눌렀을 때 편집용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는 용지의 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요. 그게 단축키는 F7번이에요. 사실 저는 쪽에 편집용지를 누르기보다 F7번을 눌러서 이렇게 창을 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 편집용지의 기본 탭에서 용지의 방향은, 용지의 종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A4 용지일 거예요. 내가 크게 뽑으려면 뭐 B4 용지라든지 바꾸면 되는 거고, 용지 방향은 세로, 용지 여백의 왼쪽은 20, 오른쪽을 2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을 10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 용지의 여백이 설정이 돼서 바뀌어집니다. 자, 이제 인쇄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 문서를 다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고 나중에는 직접 또 해볼 건데, 일단 그래도 연습 겸 기왕 한 김에, 자, 내가 이걸 다 만들었으면 제대로 만들었는지 한번 본 후에 인쇄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니터 모양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이게 43페이지 3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한 페이지가 어떻게 출력돼서 나오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보셨어요? 여백을 아까 우리가 설정했는데 여백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는 여기 보기에서 여백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게 지금 설정이 된 여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음에 들게 잘 배치된 것 같아요. 뭐 여백이야 뭐 보아도 되고 안 봐도 돼요.
마음에 들게 잘 된 것 같다 하면은 인쇄 한번 눌러 보실래요? 여기 인쇄. 아마 프린터 선택이 HP 데스크젯 3540 시리즈로 돼 있는 분은요, 제 바로 앞에 있는 프린트에서 출력이 돼서 나올 거고요. 얘가 HP 데스크젯 87 뭔가요? 뭐로 되어 있는 분은 아마 저쪽에 있는 프린터로 나올 건데, 그런 분은 아마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다 3540일 겁니다. 자, 일단 인쇄 범위는 어차피 한 장짜리라 문서 전체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 장일 때는요, 여기서 이제 내가 여러 장 중에 한 장을 뽑을 거다, 아니면은 커서가 있는 데까지, 커서가 있는 페이지까지 뽑을 거다,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쇄 방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인쇄를 누르시면 실제 인쇄가 돼서 나와요. 자, 일단 프린트는 여러 가지 옆에 프린터들이 많죠. 여기서 아마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이 프린트는 기본 프린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린터들을 꽂아 놨더라도 그냥 우리가 인쇄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출력돼서 나오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해요. 근데 업무를 하다 보면 프린터가 여러 개인 회사에서 업무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A 프린터를 쓰고 있으면 B 프린터에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 프린터를 그냥 고르고 인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체크가 되어 있는 이 프린터로 인쇄할 거니까 그대로 놓으시고, 인쇄 범위에서 문서 전체는 내가 만약 10페이지짜리 문서를 뽑겠다 그러면 10페이지가 다 나오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한 페이지짜리 문서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현재 쪽은 여러 페이지, 예를 들어 10페이지짜리 문서라고 하더라도 커서가 있는 그 한쪽만 뽑겠다, 이런 뜻이고요. 현재까지라는 건 첫 페이지부터 커서가 있는 페이지까지 뽑겠다. 현재부터라는 거는 커서가 있는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뽑겠다. 그 다음에 일부분, 예를 들어 나는 1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 뽑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페이지들만 쏙쏙 골라서 뽑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문서 전체로 뽑을 거예요. 자, 매수는 뭐냐면 장수예요. 예를 들어 제가 유인물을 뽑아야 되면 우리 학원 지금 저희 반 그 인원 수만큼을 뽑겠죠. 그러면 인쇄를 매수를 그 수에 맞춰서 인쇄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한 장만 뽑을 거니까 1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인쇄가 기본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 장을 찍어야 될 때, 제가 옛날에 오리엔테이션 때 찍어드렸던 학습 안내서 기억나세요? 그거 보면 옆으로 이렇게 2장씩 나와 있었죠. 그런 게 이제 모아찍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장의 페이지를 찍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뭐 한 페이지 다 크게 찍을 필요는 없을 때 있죠. 그럴 때는 모아찍기로 양쪽에 이제 2장씩 이렇게 찍은 것도 가능해요. 자, 인쇄에 대해서는 얼추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 인쇄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제 프린트에서 이제 인쇄가 되거나 옆쪽 프린트에서 인쇄가 돼서 나올 겁니다. 인쇄되면 이름들 있으니까 제가 드릴게요.